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조율을 하고 좀 얘기를 합시다. 일단은 우리는 첫째, 예체능 반임으로 1등급을 맞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 최대 2등급 있나? 2등급 맞을 사람. 자, 그럼 최대가 3등급이네요. 그럼 3, 4등급 궤도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걸 원점수로 안정빵으로 얘기하면 한 70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70점만 맞으면 됩니다. 그럼 30점을 어디서 빼서 너네가 그 30점은 연기하는 데다 다 쓰셔야 돼요. 모의고사도 보셔야 돼. 기본적인 실기 연습, 너네 체력 훈련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리고 영어만 잘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어 사회 계열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효율이 중요하고 지금 영어만 이런 거야? 아니면 다른 과목도 살벌해? 영어만 이렇게 양이 많은 거야? 다른 과목도 이에 비해서 비슷하게 많아. 비슷하게 많아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 치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를 변명해서 뭐라고? 끊었다고? 왜 끊어? 아니, 그거 양이 컸잖아. 헬스장이야? 어? 알았어. 그래, 그래. 영어는 일단 기말고사 때까지는 이 기세일 거니까 아마 기말고사 땐 뭘 낼라나 싶네. 수능 특강을 하려나? 수능 완성이 기말고사 전에 나오거든? 아닌가? 그러니까 이 학기는 근데 이제 니네 인생이랑 영원히 빠이빠이고 만약에 재수해가지고 2학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2학기도 박살나서 일부러 막 9등급 맞고 그러지 마라. 재수하면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간다. 재수하게 되면 3학년 2학기도 막상 엄청 내팽겨치지는 못해요. 아예 정시로 갈 거 아니면.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수시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3학년 2학기를 던지지는 마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 공통 범위가 있고 개별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백석구는 크게는 테스트 1, 유형편의 테스트 1이 나가고 지금 백마고는 저기 영어 독해 연습이 들어가죠. 근데 영어 독해 연습은 문제는 뭐냐면 니네 지금 이 수능 특강보다 1.2배 어려워요.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하는지 모르는 지문만 무대기로 다 들어가 있거든. 영어 독해 연습을. 그래서 긴장 바짝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영어 독해 연습에서 객관식 미친 듯이 내고 수능 특강 요거 지금 여기서 서술형 내지 않을까? 서술형 비중이 높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강 내용 어렵다고 아까 수현이가 얘기했는데 11강, 12강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빡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수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4, 5강 거기 해줘야 되잖아. 앞에 2강, 3강이 그 심경이랑 막 그런 애야. 걔는 진짜 시험 일부 직전에 그때 하고요.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그럼 거긴 더더욱 지금 내가 의도적으로 무시할게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으니까. 4, 5강은 우리 공통범위 끝나는 대로 바로 수현이는 그 강의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1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그렇게 전략을 짜고 일단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다 못해요. 다 못하니까 나올 만한 것만 찝어서 그것만 하고 들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70점 딱 나올 수 있게 3등급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당일 공부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진짜 다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우린 인문 계열이 아니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예체능은 예체능답게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는 싹 다 영재가 얘기한 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의고사 잘 보도록 할 수 있게. 모의고사 1등 하십시오. 알겠죠? 등수 나와? 그러니까 1, 2, 3등 니네가 다 먹어. 알겠지? 안 그러면 니네 실기 못 봐? 몇 명이야? 모의고사? 몇 명 봐?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니까? 15명. 15명에서 2등 안에 못 들면 그냥 망한 겁니다. 재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하라고. 그 호명되는 게 니네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냥 망한 거예요, 우리 기수는. 재수생도 껴요. 재수생 당연히 발라야죠. 재수생을 이기셔야 돼요. 알겠죠? 자, 11강 1번. 이게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내 책. 총 어딨냐? 앞에 있는데 앞으로 너 연기만 잘하면 안 돼. 알겠어? 진심이야, 그거. 하나 확실한 건
성공 못해, 그러면. 다 잘 챙겨야 된다, 영재야. 11강이지, 11강. 어, 1번은 쉽거든요? 1번도 쉽고, 2번도 나쁘지 않아. 2번은 니네 그때 고릴라 그거 보여줬잖아, 영상. 그 내용이 3번이 개빡세. 그래서 3번 지금 미리 읽어 놓으세요. 영재 지금 프린트 하는 동안. 3번 빼고는 다 쉽거든요. 근데 3강이 너무 심하게 어려워서 3번 어느 정도 읽어 놓으세요. 15명 중에 재수생 몇 명이야? 아, 성인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현역 때 떨어져서 다시 재도전하는 게 아니라 성인 때 다시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 와, 스웩인데? 그러니까 원래 연영과의 길을 안 가다가 초심자로? 그게 몇 명인데? 그런 사람은? 2명? 잘해? 그러니까 니네는 재수생한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러면 걔네 시간이 많거든. 그러니까 재수생이 이기려면 그만큼 니네가 시간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현역이 압도적으로 불리해요. 학교도 가랴, 학교에서 일정 따라가랴, 학교 내신 시험 공부하랴, 그러면서 실기 공부하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리함을 이겨내고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정이 다 탄탄대로여야 돼. 그렇다고 성적이 빵꾸 나면 성적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런 일은 막 엄청 일어나진 않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니네가 실기 점수가 거의 수렴해. 평균값으로. 엄청 특출 나면 당연히 합격하겠지만, 특출 나면 사실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지가 특출 난 걸 아마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특출난 경우는 아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준수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적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재수생, 그러니까 N수는 몇 명이야? 그냥 떨어져서 한 번 더 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 그럼 애초에 그냥 니들끼리 싸우는 거네. 별로 없네. 그러면 그 아까 새로 시작하신 분 하면 4명이잖아. 해봐야 어른이라고 해도 니네보다 한두 살 많은 거 아니야? 뭐 걔네가 뭐 인생의 깊이를 있게 막 박정민처럼 뒤늦게 한 것도 아니고. 어? 5살 많은 사람이 5살 많은 사람? 그건 좀 위험하다. 인생의 깊이가 좀 있을 거 아니야. 남자 아니야? 남자예요. 군대 갔다 오면서 인생의 쓴맛도 한번 맛봤고, 너네 막 화생방 하면서 얼굴 쓰라리면서 죽어버리겠다 이런 느낌 안 들잖아. 이제 그 사람은 아니까. 근데 갔다 온 상태에서 참수해. 그럼 심지어 연영과 2번이나 한 거네? 걔는 좀 많이 빡세겠네. 걔가 1등 하겠네. 그냥 제가 데이터로만 이기고 보면. 있는 거예요. 어? 그거는 제가 이길 거예요. 그래, 보여줘. 오늘 아주 강력한 라이벌의식을 느껴가지고. 아니, 그냥, 그냥 얘기하면 되지. 무슨 청춘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마냥 대사를 이번에 웃자고 한 건지 알지? 나 너 응원해. 네가 꼭 1등해. 네가 1등해. 제가 1등 할거예요. 네 1등 하면, 여기 모의고사 1등 하신 분은 제가 소정의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여기 있죠. 1등 하신 분은. 자, 11강 엑서사이즈 1부터 봅시다.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서 좀 불편하실 때는 혹시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야. 자, 이거 그래서 이 지문 진도 나갈 때 수연이 있었나 싶긴 한데, 가보개혁 제가 얘기를 했었죠. 가보개혁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순간입니다. 근데 가보기가 얼마나 됐다? 200년도 안 됐어요. 1894년이니까 150년도 안 된 거죠. 그만해. 자, 어쨌든. 그러니까 150년도 되지 않은 엄청 짧은, 꽤 근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선에서 신분제가 폐지된 게요. 그 마틴 루터 킹 알죠? 마틴 루터 킹, 그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 하신 분. 그게 언제인 줄 알아? 1960년이야. 꽤 최근이야. 우리 아빠가 62년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빠 태어날 때 미국에서 흑인 운동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버스가 있잖아? 흑인과 백인이 앉는 칸이 따로 구분돼 있었다고.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그리고 흑인은 백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쓰면 안 됐고. 그러니까 꽤 최근이라고요, 그게. 70년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회 변화. 근데 지금 만약에 흑인한테 막 흑노예라고 하고 막 니거 이러면 진짜 바로 총살당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당연히 인종 차별을 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혐오를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치면은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동성 결혼 찬성하세요? 아, 찬성해요? 수연이는 동성 결혼 찬성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근데 반대한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은 지금 불법이잖아. 합법화 찬성하냐는 거. 아, 그건 찬성해요? 뭐 내 알 바 아니니까. 본인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냥 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이어온 가족제도, 결혼제도의 변화를 수용하겠다는 거네. 영훈이는? 수용합니까? 근데 이거를 기독교 단체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기독교 단체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라는 거에서 극구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된다. 기독교 중에 동성애가 없어요. 모르죠. 일단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종파긴 해요. 그래서 결혼과 사랑은 무조건 남녀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결코 인간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만약에 동성애를 찬성한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무슨 입장입니까? 소수 입장이죠. 그래서 소수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소수 의견의 말이 진실되고 항상 일관적이라면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찬성하기 시작하는 게 언젠데? 태어나서부터 찬성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찬성하는 것으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고2 때 얼마 안 됐네요. 수현이는 혹시 언제요? 아, 잘 모르겠다. 그냥 어느 생각은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든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너네는 이제 10대고 젊잖아요. 그죠? 젊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개방적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제 너네 후배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면서 소수파가 얘기하는 의견에 납득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결국 다수가 될 거고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압력에 저항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소수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옳다고 확신하는 관점을 고수하면서 진실되고 일관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사회에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수파가 사회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항상 일관돼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수파의 의견에 대해서 진실성,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소수파의 의견은 깨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세상이 바뀌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존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세상은 한 번에 바뀌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다가 빵 터진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두 개. 진실되고 일관적이어야 한다. 이 두 개 꼭 기억해. 알겠지? 자, 이제 내용 봅시다. Sometimes it's important to disagree. disagree가 뭐예요? agree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때로는 반대하는 것도 important, 중요하다. 가주어진조는 굳이 안 잡아도 되죠? 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All the great social reforms, 모든 위대한 사회 변화는요, which, 주격 관계대명사죠. 선행사는 reforms고요. 그래서 얘는 took place, 일어났어요. in the 18th century, 18세기니까 한 1700년도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치면 한 정조, 영조 때일 것 같은데, 1700이면. 자, 그때 18세기에 엄청난 사회 개혁이 일어나요. 그게 예를 들면 began with the dedicated campaigns. dedicated는
이건 뭐냐면 헌신적인, 그러니까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몰빵했다는 뜻이에요. a handful, handful이 뭐예요? handful. 한 줌이란 뜻이야, 한 줌. 그래서 한 줌이니까 많아요, 적어요? handful은 적어요. 그래서 수연이가 얘기한 대로 소수의 의견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handful of people은 소수니까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영어로 한 단어로 딱 minority라고 하시면 돼요. minority. 소수. 그러면 minority의 반의어가 뭐야, 영훈아? majority라고 해야 돼. majority가 아니라 majority. 그래서 요거 단위 관계로 서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minority는 소수 집단, majority는 다수 집단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줌의 사람들이 완전히 몰빵한 캠페인을 딱 벌여요. 그래서 who saw something wrong, 뭔가 지들이 생각했을 때 잘못된 거, 그거를 and did not let it rest. rest는 쭉 이어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언가가 쭉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몰빵해서 전념해서 생긴 게 사회 변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렛 나오면 동사원형 나오는 거 이거 알죠? 11강에서는 문법을 빡세게 안 잡을게요. 애초에 문법으로 출제되었던 유형이라서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법은 핵심 아니면 그냥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3번. 자, slavery was widely accepted in Europe. 유럽에서는 노예제도가 널리 통용됐죠. 그래서 노예도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영재가 내 노예야. 사회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영재가 내다 팔았는데 시장에서 막 딱 노예 상인이 보더니 5,000원 막 이러면 5,000원에 파는 거고. 그리고 노예 증서 막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는 뭐였어? 상품이었어, 상품. 지금 장애 노예 중에서 자기가 사는 형님. 뭐라고? 장애 노예 중에서 자기가 사는 형님.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 때 자기가 자기 거 사갖고 찢어버렸잖아. 노예들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럼 노예에서 양 받는 사람들. 어.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노예가, 노예래. 양반이 7%였어. 그래서 우리 무슨 몇 대 손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 다 산 거야. 특히 김씨.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김씨잖아요. 김해 김씨예요. 그것도 제일 많아. 새벽에 엄마가 깨울 때 내가 화들짝 놀라는 거 보고, 아, 이건 마님 DNA다. 우리는 분명히 족보 샀을 거다. 그 할아버지로부터 대대손손 이어져 오는 이 alert DNA. 마님이 부르면 화들짝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니까. 새벽에 깨는 거 보고 느꼈어요. 자, 어쨌든. 자, 18세기에서 유럽에서는 노예제도가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as a result of consistent가 무슨 뜻이야? 끊임없는 지속적인이라는 뜻이죠. 이거 누가 봐도 중요한 단어죠. consistent 잡으시고, 캠페이닝, 지속적인 캠페인 덕분에 그 결과로 the slave trade was made illegal. 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거를 수동으로 전환하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 목적어가 여기로 오고 하고 바로 보어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게 그 경우예요. 알겠죠? 그래서 노예 거래가 만들어졌어. 불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불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사회가 변했다는 거죠. 원래는 합법이었는데 불법이 된 거니까요. 자, 그래서 19세기쯤에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요. Owning of slaves. 그래서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결국 몇 년 후에 불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더운 사람? 수연아, 문 열어도 되니? 문 좀 열게요. 덥다. 자, 4번. The social psychologist Moscovici and the math show that if just a few people stick to, 자, 의 대신 당연히 뭐예요?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접속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를 보여주냐면 만약에 그저 몇 명의 사람들이 stick to, stick이 뭐예요? stick. 스티커 할 때 그 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달라붙는다는 건 계속 쭉 고수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일관성이죠. stick to 되게 중요한 단어죠. stick to a particular view 하고 which네. 이거 뭐야?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연법. 수연아 뭐라고 기억하라고?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오케이?
그래서 요게 선행사죠. 그리고 이 견해는 여기가 중요해. 여기 문법상으로 중요해. 요거. 자, 요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RS일 거 아니야. 자, 여기 RV가 they R이 아니야. 이거는 삽입절이라 그래요. 삽입절. 그래서 동사는 얘고요. 얘가 보어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삽입절은 말 그대로 뭐냐면 그 관계절을 구성을 할 때 중간에 필자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덧붙여서 중간에 꼽사리 낀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들이 확신하기에 특정한 뷰는 견해가 옳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에 삽입된 거 저 조심하세요. 저기에서 문법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혹시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 다시 설명해 줄게. 쌤 이해돼요? 영훈이는요? 어디 갔다 왔어? 좀 딴 데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너 배고파서 지금 집중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자,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 Then over time they can have a great deal of influence. 그러니까 달라붙어서 일관되게 쭉 주장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영향을 끼친다고 더 큰 애들한테. 알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The important thing though is that those people.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자, 대승 접속사죠. Tho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면 who are in the minority. 아까 했지? 소수 집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and trying to, 그리고 얘도 뭐야? trying to influence the majority. 여기까지가 관계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격인 거고요. 그래서 소수 집단에 있고 다수 집단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뭐 해야 돼? genuine이 뭐예요? 진실되고 consistent, 일관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압력에 늘 저항적이어야 된다. 알겠지? 자, 사회개혁은 갑자기 일어난다. OX. X. 소수파가 계속 일관되고 그 다음에 진실되고 사회적 저항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주장을 해야 그때 언젠가 이루어진다. 알겠지? 존버가 승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resist의 반의어가 뭘까요? 저항하다의 반대말은 굴복하다죠. 그래서 단어 잡아드릴게요. yield, submit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왜 잡아주냐면 이거 다의어거든요. 그래서 yield를 보통 생산하다라고 하고 submit을 보통 제출하다라고 해. 그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다의어로 쓰여서 둘 다 굴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바이어나 유이어 이런 거 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 거 잡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다 단어장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꼭 성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지? 넘어갈게. 자, 그래서 if we see people acting like that over time, 자,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acting like that, 저렇게 행동하는 걸 쭉 over time, 시간에 걸쳐서 계속 봐. acting like that이 뭐야? 어? 이건 뭐야?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끊임없이 사회에 저항하는 소수파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제 궁금한 거지. 쟤넨 뭘 위해 저렇게 싸울까?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위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야? 그치, 다수 집단이죠. 소수 집단을 제외한 다수 집단이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즉 소수파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심 있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래서 동성 결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봐. 50대, 60대 너희 어머니 세대 이상 기성세대 어르신들한테 그 얘기해봐. 진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는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엄마가 그 사람들도 아, 이거 보면 엄마 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너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빠 저 동성 결혼할래요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하라 할 것 다시 같다고? 안 나올 거야. 자식 안 낳는다고? 이런 애가 결혼 제일 빨리 하더라고요. 아니야? 결혼은 할 수, 아 결혼도 안 할 건데 응. 아내랑 상관을 해도 응. 자신은 안 나요. 왜? 그러니까 너 닮은 애가 나올 텐데 나 닮은 애가 또 나온다면 세상은 두 배로 어지러워지니까? 아 재밌으니까. 어? 난 그래서 낳고 싶지 않은데. 아 그래요? 나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나 진짜 힘들었겠구나 싶은 게 그래서 요즘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잘하거든요.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전화 왔어. 내 동생이 1살 때야. 이게 막 어부바 자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갑자기 유치원에서 전화 왔대. 어머니, 지훈이가 실종됐어요. 사라졌다는 거야. 유치원에서 갑자기 조용히 사라졌대, 애들 데리고. 너가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 쳐봐. 어떨 것 같아? 그리고 90년대 실제로 유괴가 많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그때 막 우리 맨날 교육받은 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사준다고 하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교육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유괴가 하도 많아갖고. 그래서 우리 엄마 그때 식겁했대. 아, 진짜. 좀 무서운데? 어? 뭐야? 자, 보자. 아, 또, 뭐, 귀신이 공부하고 싶었나 봐. 자, 엑서사이즈 2 볼게요. 스키마 들어본 사람. 스키마는 뭐냐면, 뭐라 해야 되지? 기억을 중간에 잠깐 저장해주는 임시 기억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너네 자폐증이지, 자폐증. 자폐증이 스스로 다쳤다라는 뜻인데, 왜 웃어, 근데? 왜 웃어? 뭐, 뭐 웃긴 거 봐. 뭔데? 컴퓨터 나갔지. 이거 웃겨서 그런 거야? 아, 이게 웃겼다고? 아? 자, 어쨌든. 자, 스키마는 그래서 중간에서 기억을 편하게 하는 건데, 자폐증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되게 자폐증이 심하게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자극이 다 그대로 직방으로 다 꽂힌대. 예를 들면 내가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옆에서 영훈이가 뭐 필통을 떨어뜨려. 그럼 쨍그랑한데 우리 그 소리 잘 안 들리지. 이런 식으로 뇌가 다 차단을 해줘. 그래서 스키마는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가 뭔지를 미리 알고 있어서 우리가 집중력을 거기다 쏟게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집중력 장애가 있거나 뭔가 지적 장애가 있거나 자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만약에 여기서 영훈이가 떨어뜨리면 갑자기 우와 막 이래. 그래서 우영우 본 사람 있어요? 우영우 보면 막 우영우가 막 할 때 옆에서 막 누구 소리 지르면 막 이러잖아. 그게 왜냐면 걔는 자극을 다 그대로 백방으로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천재들이 자폐해서 왜 나오냐면요. 모든 자극이 다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천재가 의외로 또 자폐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얘네는 자극을 중간에 필터 해주는 애가 없어서 그래. 그게 이제 망가진 채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가장 기능을 한 게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인슈타인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죠. 아인슈타인이 자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모르는 정보라. 그래서 스키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선택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선택적이다. 그래서 선택적인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스키마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왜냐면 고릴라 이거 실험 내가 보여줬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근데 문법으로도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으면서 출제되면 아마 쉬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어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유반이어 나올 만한 여지가 있으면 제가 다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attention is selective. 자, 주의. attention은 뭐예요? 내가 집중을 어딘가에 기울이는 걸 attention이라고 하죠. 집중은 selective. 선택적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집중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So we cannot focus on everything. 우린 다 집중할 수 없고요. And the knowledge we bring to a given situation.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가져가는 knowledge네. 딱 봐도 뭐야? have, bring이 타동사인데 목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allows 하도록 해준다.
우리가 to direct. direct는 동사를 쓰면 뭐야? 감독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중력 보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우리의 집중력을 direct A to B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를 B로 뭐 전달하다? 직접적으로 바로 쏴버리는 게 디렉트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에다가 쏘도록 하고. 왜? 오늘 이렇게 세 명 다 뭐 이렇게 씩 웃어? 왜 나 웃기게 생겼냐 나? 지금 웃기게 생겼어요? 왜? 뭔데? 자, 디렉트 할 수 있고요. 무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죠, 문법. 자, 이번 문장은요, 사실 문법 때문에 조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법성을 조금 판단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병렬 구조, 즉 친구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목적격 강해되면서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건 무시하고 집중할 건 집중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그게 스키마다. 그래서 스키마는 두 개 생각해야 돼. 스키마는 어떻게 하는 거다? 집중을 하게 해주고 그와 동시에 불필요한 거는 무시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기능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이 두 개를 동시에 기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 자, 3번. 자, the extent to which. 자, 이거는 아마 문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겠지만 아마 그러니까 문법으로 나온다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로 문법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the extent가 주어잖아요. To which our schemas and expectations guide our attention까지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죠.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온 이유는 our schemas and expectations, 우리의 스키마와 기대가 이끌어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가 to the extent, 저 범위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법으로 만약에 건든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높은 확률로 서술형으로 문법 고치기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powerfully demonstrated by an experiment. 자, 그래서 스키마가 우리의 기대를, 스키마와 우리가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를 기대하는, 예상하는 바가 우리의 집중을 끌고 다닌다는 건 실험에 의해서 강력하게 설명되는데 그 실험 안에서라고 하시면 되죠. 그 실험 안에서 참가자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보죠. 자, 이니치는 뭐로 바꿔도 돼요? 그 실험 안에서니까 부사적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 where로 바꿔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그 실험에서는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어떤 영상을 보도록 했는데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분사구문 써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럼 앞에한테 그 영상 보여주면 하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우영우 씨한테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찾을 수 있냐고. 자, 그래서 분사구문까지 쓰인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문법이 아주 바치예요. 3번 문장은. 2번, 3번 문장은 문법 위주로 보세요.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원 한 다음에 D other 나오는 거 이거 중딩 문법인데 이거 알죠? 넘어가도 될까요? 원 나왔으니까 또 다른 하나는 D other로 정해지니까 원 D other 이렇게 하면 되죠. 자, 5번. 각각의 참가자들은 원하도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얘네 지금 팀 두 개잖아. 그럼 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했지. 어차피 이거 했으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D other라고 해야 돼. on other라고 했다는 건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원이랑 또 다른 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려면 무조건 3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one하고 another, the other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number of passes 과거 분사. 그래서 앞에 있는 passes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참가자들은 요구받았어요. 세도록 패스가 몇 번 일어나는지. 근데 그 패스가 저기 한 팀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거 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냥 한 놈, 고릴라 코스튬, 고릴라 의상을 입은 놈 하나가 갑자기 갑툭튀하고 딱 등장해서
동사는 요거죠. 스트롤은 그냥 이렇게 걷는다는 뜻이야. 거닐다, 활보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셔서 수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7번. Although a large black gorilla might seem hard to miss. 자, 검은색 고릴라가 근데 거기에서 난데없이 들어오면 당연히 보기가, 그러니까 놓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지? 놓치기가, 니네 영상 보면 알잖아. 고릴라 누가 봐도 눈에 띄었었잖아. 그지? 그렇게 놓치기 어려울 정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눈에 띄는 애인데, 근데 뭔지 뭐다? 절반밖에 몰랐다, 나온 걸. 그지? 그때 니네 셋은 다 알지 않았냐? 니네가 한번 봤었어 갖고 그럴 거야. 자, 8번 중요하죠? 8번은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때문에요? 또 대시요. 얘 왜 그러냐면, 이거 왜 그러냐 함정으로 나온다? 이거 은근히 이렇게 해놓고 위치 이렇게 해놓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왜 헷갈릴까? 마치 이게 선행사처럼 생겼잖아. 그지? 그럼 관계대명사인 척하고 쓱 넣을 거야. 왜냐면 니네가 문법 문제 풀 때 이런 데만 보고 풀거든. 알겠지? 이거 조심하셔야겠죠? 이거 문법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선행사 아니죠? 그죠? 쏘대 뜻이 뭐예요? 너무 intently, 강력하게, 열중해서, 그래서 that은요,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너무 열중해서 그래서 얘네는 보는 것을 실패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여기가 지금 부정문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꿀게. To intently to some parts of the videotape to see a rather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so를 to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를 fail 지워버리고 to see라고 해버리면 부정문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전환하는 거 이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1, 고2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고3에서도 은근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문법이 받치라서 그지? 그래서 1강은 내용과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2강은 문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넘어가도 돼요? 다 썼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일단 3강 마지막에 하자. 4강 먼저 하자. 이건 좀 심호흡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면 저 거의 대학 교수 돼요. 지금 이거 하면. 이거 나중에 하고. 근데 이거 그 얘기거든. 예를 들면 종교 믿는 사람. 믿어? 그 수연이 어디야? 어. 신앙심은 딱히 없어? 교회인데? 어. 내 스스로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고 하는 편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교회 믿는 애한테 예수 믿어는 뭐냐? 예수님 믿어라고 해줘야지. 이게 무례한. 그리고 저기 뭐야? 그럼 넌 왜 안 믿는데? 그딴 게 어딨냐 이거야? 신이 있으면은 어. 세상이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병신 하려고 그랬는데 왜요? 너무 지나친 드립인 것 같아서. 그 뭐지? 신이 있는데 이렇게 어지럽지가 않다고? 그럼 신이 있으면 다 평정돼야 돼? 그럼 신은 독재자잖아. 그 사람 원하는 입맛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영재는 숙제를 다 해왔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신이 있다는 결론은 귀결되지 않아? 근데 어. 신 자체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누가? 사람들이 이제 고대 인간들이 신이 있을 거야. 아니, 자꾸 아재들이 치려고 그러지. 그만할게요. 자, 보자. 나한테 건네 스택 이거 여기 있을 텐데.
엔타가 그 NT가 반대란 뜻이야. 이거 왜 안 보이네? 아, 그거 4강인가? 아, 4강이구나. antagonistic 이거는 뭐냐면 그 가는 방향과 반대된다는 거야. 완전히 상반된다. 자, 4번부터 볼게요. 자, 4번 이거 너네 나중에 혹시나 영화 배우나 드라마 배우 하시면 너네 인생에 중요하죠. 너네 그 배우들 이 MBC나 이런 데 재방으로 드라마 틀어주잖아. 그거 시청률 나오면 그거 너네 돈 받아 로열티. 내가 알기론 그래. 그러니까 너네도 어느 정도 2%막 이렇게 조금씩 받거든. 음악에서 저작권 개념처럼. 그래서 배우들 작품 하나 든든하게 찍어놓으면 예를 들어 도둑들 막 1300 찍었잖아. 그거 OCN에서 틀어주잖아. 그거 김혜수랑 김윤석 같은 배우들한테 로열티 계속 꽂히는 거야. 어쨌든 그 작품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니까 로열티 같이 받아요. 너네 계약할 때 뭐 그런 영화 상품 같은 데서 나오는 로열티 다 얼마큼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시면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뭐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PPT 만든 거 발표했잖아요. 잘했네. 근데 왜 숙제는 안 해? 발표 쓸수 어떻게 돼? 돈이 있어? 너 발표 잘했다. 되게 대학생처럼 했네. 발표 순서 정해져 있네. 너가 선택한 질문이 수업할 때 너가 아니 그걸 너가 어쨌든 너네 보통 영화 보러 가면 거기 막 배급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배급사는 말 그대로 영화 유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영화랑 뭐 비디오나 IPTV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비디오 VOD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품은 과연 자력으로 나올까요? 예를 들면 공차 지금 수현이 마신 그 공차에 있는 플라스틱 컵이랑 그다음에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공차에 들어가는 그 고무대가리 그 이름 뭐더라? 아, 펄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버블티 진짜 유행했었거든. 그때 공차가 이제 빵 하면서 내가 대학생 때거든. 12년, 13년. 그때 하루마다 먹었는데 버블티. 영훈이가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든 시기가 왔어요. 자, 이게 요즘 제정신이 많이 없어요. 그걸 네가 얘기하니까 이상하잖아. 아니 수현이가 얘기하지. 너가 얘기해봐. 일단 너는 배고파 보여. 배고파 보여. 응, 배고파 보여. 자, 일단 상품은 자력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누군가가 그 상품을 가져다가 distribute, 분배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중간에 뭐라 그래요? 유통이라고 하죠. 유통업계가 사실 해먹는 게 되게 많더라. 대표적으로 과일. 우리나라 과일 겁나 비싸죠. 과일 그 중간에 유통 거치면서 비싸지는 거거든. 그리고 농산물 특히.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제주도에서 귤 땄다. 그럼 농부들이 중간 유통업자한테 한 5천 원에 팔았어? 그럼 그거 2만 원에 파는 거야. 2만 원, 3만 원. 마진이 15,000원, 2만 원 넘는 거죠. 거래하면 돼. 어? 거래하면 돼. 그래서 직거래하는 사람들 많잖아, 요즘. 그래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게 결국 유통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 보면 알겠지만 영화는 유통이라고 안 하고 배급이라고 그러지. 유통이라고 안 하잖아. 예를 들면 귤이 제주도에서 생산되어서 서울로 유통된다고는 해요. 근데 영화는 CJ에서 만들어서 유통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배급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마치 뭔가 다른 개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결국 배급도 뭐야? 그냥 뭐 하다가 영화관에다 다 뿌리는 거잖아. 그래서 유통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마치 다른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화와 비디오에도 상품 거래 과정이 적용되는데 일반 상품과는 아주 다른 거래 과정을 거쳐진다고 여겨진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일반 상품과는 아주 다른 거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잖아. 그럼 어쩌면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통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통념 탓에 배급 과정에 대한 연구가 가장 영화계에서 덜 됐어요. 그러니까 배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 제작의 소비의 중간 단계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 대한 글이 거의 없어서 뭔가 마치야. 영화가 자력으로 시장에 이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물어볼게요. 영화는 자력으로 배급사의 노력 덕분에 그냥 알아서 짠 하고 등장한다. OX. X. 그래 보인다는 거니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벚꽃은 다 보셨습니까? 이제 오늘 다 질 것 같은데, 비 와서. 근데 왜 공부 안 하냐니까? 했잖아요. 다 애교 부리는 거야, 지금? 아 근데 그냥 진짜 부끄럽지 않은 밤이었어요. 부끄럽지 않다고? 알았어. 본인이 안 부끄럽다는데, 그럼 어제도 연습실 가서 1시까지 새벽 1시?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너는 언제까지 했어? 같이 있었어? 1시까지? 그래서 후회 없어? 좌우명이 그거예요. 오늘의 선택을 해야죠. 토요일에 꼭 그 형 이기고 와. 25형. 이름이 뭐야? 25형. 장원. 장원 씨? 왜 장원이 형 이렇게 빨리 하니까 그냥 장원 형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장원 형? 뭐 원혁이 형이라고 불러요. 25이면 너네랑 24이야? 저희도 5살 많아요. 어... 공공형. 와, 00이 24살이야 벌써? 미치겠다 진짜. 큰일 났네. 아,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조교를 쓸까 생각 중이거든. 조교를 고용을 할까. 저희가 졸업하면은 네, 저희가 얘네 입시 끝나면 졸업하면 바빠서 못 올걸? 그래서 알바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니네 졸업하고 내년에 어른 되면 학원 학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옮겨야 될 것 같아. 학장이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훈이가. 자, 너도 마찬가지고, 쟤네도 마찬가지고. 니네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아, 거기서 뭐 대학 많이 보냈다면서요? 이런 소문이 나야지, 나야지, 그지? 생각해봐. 12시까지 고생하는 거잖아. 보상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 수연아? 그냥 개고생만 하고 끝낼 거야. 그지? 뭔 보상? 벌써 받아? 너무 빠른데? 대학으로 보상 받아야지. 무슨 보상을 받는데? 뭐를 얻는데? 지혜? 공부가 재밌어? 뭐가 재밌는데? 아, 뭐가 재밌는데? 아, 실기가 재밌다고? 잘, 잘 됐어요. 커머디티는 우리가 흔하게 쓰는 물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커머디티가 갖는 상품적 의미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물품이라는 뜻이에요. 실감 4번을 진짜 완벽하게 지금 완전히 꿰뚫고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 다 알고 그럼 네가 해라. 네가 해. 이거 어차피 이거 야 강의도 연기랑 비슷해. 본질적으로. 해볼까요? 아니요. 자, 자, commodities do not go to market. 자, 시장으로 가지 않는다. On their own. 자력으로. 그러니까 혼자서라는 뜻이죠. 혼자서 가지 않는다. 그래서 someone has to take them there.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goods must be moved. 그래서 상품은 반드시 옮겨져야 되고 가격도 협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only after. 자, 이거 문법 문제 출제 100%입니다. 이거. 자, 왜냐면 너네가 제일 까다로워하는 조치구문이 나왔어요. 자, only라고 해서 부사구가 나오잖아요. only 부사구. 그래서 only after a long and complicated process. 그래서 여기까지가 only 구예요. 그래서 only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오직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직 길고 복잡한 프로세스 뒤에서여야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only 같은 부사구는 원래 어디 나와요? 이러다가 부사구가 보통 뒤에 나오죠. 그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러한 과정이 있고 나서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왔을 때
의미를 강조하면서 더 독자들한테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바를 편하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부사구를 맨 앞으로 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부사구를 맨 앞에 빼면은 부사구가 어디서 끊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조동사와 주어 자리를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the commodity는 3인칭 단수니까 동사 무조건 못 써야 돼. 우리 초딩 때 뭐라 배워? s나 es 붙인다 그러지. 그러니까 s나 es 붙여야 되는데 b라고 했네? 이거 왜 그래? 조동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 조동사 B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동사는 도치됐으니까 여기 동사원형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문법적인 내용을 아는 것과 동시에 영작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commodity in question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해당 상품이 will be there 거기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상품으로 진열된다라는 뜻이에요. end user 마지막 사용자가 누릴 수 있도록. 됐죠? 자, 그래서 3번 문장은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눈여겨보시고요. 특히 도치되는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출제될 확률이 한 절반? 만약에 나오면 요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도치구문. 도치구문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게 몇 없어. 그 시험 범위 중에. 4번. This applies to films and videos as much as it does to any other commodity. 자, 여기 does는요, 우리가 대동사라고 해서 동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수연아, 이거 누구 가리키는 거야? applies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pply to 적용돼요. 필름, 즉 영화와 비디오에 똑같이 많은 양만큼. 그러니까 이것이 즉 this 요거 그러니까 뭐야? 저기 중간에 유통 과정 거친다는 거. 이 유통 과정을 거친다는 이 사실이 영화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다른 상품들에 적용되는 것만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동사 조심하시고요. 3인칭 단수니까 does라고 하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심지어 영화와 비디오계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비즈니스는 얘가 선행사죠. 그리고 얘가 주격이고요. 뭐 되기를 좋아한다? 현아 혹시 그거 기억나요? 재개되면서 언제 쓰죠? 재개되면서 언제 써요? 언제 써요? 다시 한번 다시 하자면 그러니까 같을 때 뭐 아이러브 미 뭐 이런 식으로 자, 수학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렇게 문과적으로 설명 말고요. 철학적으로 말고. 뭐라고 아까? 너 방금 재개대명사가 뭐예요? 하지 않았어? 주어랑 대명사랑 같을 때 탈락. 목적어랑 같다. 그냥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요. 잘 봐. 여기 지금 like to think of 아에 이걸 하나로 싸잡아서 타동사를 잡으면 되죠. think of A as B가 A를 B로 여기다라는 거니까 타동사예요. 그럼 목적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가 누구니까? 비즈니스니까. 영화 비즈니스, 영화 사업은요, 자기 스스로를 리모트, 외딴 것으로 여겨지도록 생각되는 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을 선호한대. 뭔가 영화는 좀 특별하다. 그래서 뭔가 리모트,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것을 좋아한대. 그 antagonistic은 이렇게 가는 방향의 반대란 뜻이야. 완전 반대 방향이래요. regular processes of commodity exchange. 뭔가 일반적인 상품의 교환의 과정과는 반대된다. antagonistic 이거 아셔야 되겠죠? 이 정도 잡을까? 자, 됐지? 4번은 내용상으로 중요해. 그래서 remote랑 그다음에 antagonist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만약에 문법이 아니라 내용을 건들겠다라고 하면 이 두 단어 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5번으로 바로 올까요? 자, but perhaps because of this aversion, the process by which commodities get to market generally refer to 배고프다.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네가 아까 치킨 먹어서 나 집에 가서 치킨 먹을 거야. 편의점 치킨 먹었는데 어? 나는 BBQ 먹어요. 자, aversion이 뭔지 알아요? aversion? 네 응? 혐오 혐오, 반감, 혐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this aversion, 혐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끊기는 거야. because of가. 그래서 주어는 the process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에서 또 나왔죠. by which commodities get to market, generally referred in the film trade as distribution. 여기까지가 싹 다 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잘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혐오 때문에 아마도 이 과정은, 문제는 이 과정에 의해서 상품이 시장으로 가는 건데, 얘가 되게 refer to 뭐뭐를 언급하다죠. 그러니까 referred to라고 돼버리니까 뭐야? 언급되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언급되다라는 수동태로 사용되려면 to가 무조건 같이 끼어 들어가야 돼. 구동사라서. 이걸 뭐라 그래요? 두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름이 구동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동사의 수동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distribution이라고 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영화 거래가 least studied, 연구가 가장 덜 됐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다, 모른다? 거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little know, 찔끔밖에 모른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영화가 어떻게 배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그냥 영화는 뭔가 그냥 짠 하면 그냥 넷플릭스에서 그냥 나오는 것 같고, 그지? 그냥 배급사가 영화 주면 넷플릭스가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틀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고,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영화 틀기 전에 뭐 해, 걔네? 야, 그건 한 1분이면 하겠다. 자막 다 입히잖아, 걔네. 청각 장애인분들 위한 그 자막도 있고, 그지? 그래서 넷플릭스 그게 좋지 않아? 나는 한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발음 뭉개져갖고 뭐라 하는지 안 들리던데? 그래서 난 한국 영화 보아도 자막 틀거든요. 너넨 안 그래? 들려요?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A lot is written about film and video production. 많은 것들이 쓰여져요. 영화와 비디오 프로덕션에 있어서. 그리고 영화와 비디오가 produced. 이게 사실 명사가 앞에 있고 지금 여기서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경우잖아요. 사실 보통 후치 수식하면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분사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생산되는 영화와 비디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되는 비디오와 영화, 왜냐면 프로듀스드가 앞에 쓰이잖아? 그럼 뜻이 바뀌어. 농산물이라는 뜻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 후치 수식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관중들에 의해서 인식되고 알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엄청 많이 쓰여 있지만, 리틀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 찔끔이라고 해석하라 했죠? 그래서 찔끔 알려져 있어요. intermediate은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 그래서 중간 단계들에 대해서는 찔끔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유통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마치 짠 하고 그냥 자력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ometimes 이는 때때로 as, 그러니까 여기 as if 써 있는 거 보이죠?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인다. commodity는 do indeed 실제로 자력으로 시장에 짠 하고 미스테리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시면 끝나요. 자, 내용은 쉬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1번은 뭐 배웠어요? 1번에서는 이거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1번 그거 사회 변화죠? 사회 변화가 있으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소수파가 작고, 첫째 뭐 해야 된다? 진정성이 있고, 둘째 뭐라고? 지속적이냐? 진실되어야 되고, 세 번째 항상 뭐 해야 된다? 사회 의는 뭐야? 사회 뭐 해야 된다? 응? 저항, resist. 사회 개혁이 일어나려면 소수파가 일과하고 있었어, 일과. 그래서 진실되고 일관적이면서 사회의 기준 표준에 저항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라 했죠. 아직 안 끝났다. 참고로. 자, 2번 스키마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 관심을 어떻게 한다? 선택적으로. 그래서 너네 이거 한 번에 기억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 스키마는 첫째 어떻게?
집중하게 해주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무시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력을 항상 어떻게 해야 하라고? 선택적으로 집중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4번은 영화의 배급은 일반 상품의 유통과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영화의 배급 과정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덜 되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잘못 얘기하신 게 영화 배급이 다른 상품과 다르다가 아니라 같은데 다르다라고 착각해요. 왜?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배급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짠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영화 배급도 마찬가지로 다른 상품의 유통과 동일할 텐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됐다. 그래서 11강은 이렇게 끝나고요. 자, 대망의 3강 볼게요. 3강이 좀 많이 빡세요. 오늘 간단하게만 보고 내일 부연 설명한 다음에 12강으로 바로 넘어가고,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기 우리 진도 나간 부분만큼 토요일에 워크북 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 내일 드릴게요. 모의고사 얼마나 해? 15명을 다 할 거 아니야. 한 명당 10분 보지 않아? 아, 예고. 얘네도 잘하겠다. 중딩 애들도 니네 그 등수에 들어가? 야, 그러면, 등수는 고3이랑 재밌지. 그럼 다 같이 보면 30명 되지 않아? 3시간 좋게 넘겠는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평가하고 해서 심사까지 다 끝내서 발표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왜 와요? 근데 희쌤이 그거 아니야? 니네 그 원장쌤 이름 아니야? 희 뭐시기, 희 액팅 그거 아니야? 원장님이면 해야지. 자, 일단 현대과학의 부상에 따라서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겁나 어려워. 뭔 말이냐면 현대과학이 생기면서 뭐가 발전했을까요? 과학이 등장함에 따라서. 삶의 질이 향상. 그런 거 말고. 과학에서 항상 중시하는 건 뭐예요? 이성과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현대과학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사고 습관이 생겼다는 건 결국 뭐냐면 과학이 갖고 있던 이성과 합리주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부합한 일관된 개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학의 방법과 과학적 담론이 강화한 새로운 사고 습관, 이 강화한 새로운 사고 습관이 결국 뭐냐면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과학적이라는 건 뭐랑 같은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하지만 논리적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다 무조건 과학적인 틀로만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초자연주의 현상들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신이라든가 종교적인 거 이런 것마저도 과학적인 틀로 봐서 과학적인 틀이 통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비과학이라고 나무라고 하대해 버린다는 거죠. 양적 연구? 그치? 아, 그럼 사회문화에서 얘기하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다면 질적 연구적 차원을 별로 경시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주관이 들어간 것은 연구 결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겠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항상 과학이 옳고, 그러니까 과학 신봉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실에서 유리됐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 탁상 정책이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이 어떤지 보고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근데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그냥 이러지 않을까요?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면 이러니까 우리 그럼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버리고, 예를 들면 이번에 탁상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를 통해서 공공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태원 참사 때처럼 지하철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인구 밀도가 과부하가 되면 압사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그냥 무정차 통과해버리자. 예를 들면 네가 신촌에서 내려야 돼. 근데 신촌에 사람이 많대. 그래서 신촌에서 내려야 되는 사람이 이대에서 내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지하철을 타면서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유리됐다는 게 뭐냐면 전혀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수학적 모델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수학적 모델이 얘기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면 논리성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논리성만 따지는 사고방식이 결국 현실에서 유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용되는 다른 다양한 양상들은 다 무시한 채 그냥 뭐만? 논리성만 따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 습관이 근데 문제는 뭐다? 강화됐다라는 거고 그러한 게 이제 과학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도 나타났다. 그만큼 만연해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널리 이거를 인식하게 됐다는 거.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특정한 논리적 연산에 따른 세상의 해석은 현실에서 유리되어서 그래서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인 거니까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분리됐다. 세상과는 분리돼서 논리적으로만 얘기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구현된다? 그걸 사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현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용자들에 의해서 구현됐다는 건 뭐냐면 결국 현실성도 반영된다는 뜻이야. 왜? 결국 아무리 현실에서 유리된 수학적 모델 같은 걸 써도 사람이 썼기 때문에 현실성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굳이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봐. 논리성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논리성만 따지면 비인간적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이 어떤지 이런 건 전혀 고민이 없이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딱 그 현상만 본 거야.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뭔가 좀 멀리 떨어졌다라는 비판을 받기 쉽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거를 사람들이 썼으니까 구현됐다는 건 결국 뭐냐면 현실에서 유리됐고 객관적이라고 생각됐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쓰는 거라서 사람들에 의해서 현실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리주의 이런 거 공리주의 그거 아마 내가 알기로 그래서 그것도 파가 나뉘지 않나? 공리주의 그거?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내일 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지금 이제 시간도 다 됐고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별도 숙제 없습니다. 그냥 책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12강까지 진도 나가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12강 단어만 외우세요. 12강 단어 얼마 안 될 거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